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벌써 1월도 20일 지났습니다. 3분의 2가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설 앞두고 혹은 명절 앞두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제 포트를 짜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그 설날 전후 주식 전략, 그리고 시장의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려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월 우리 VIP 관련된 추천 종목들 리뷰해 본 다음에 2월, 우리 2월 달에도 종목 준비해야 되잖아요. 2월 달에 관련된 종목들도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지난 보름간의 주식 여정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종목, 그리고 새롭게 이제 과감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예를 들면 뭐 UTI나 유비케어, VIP 전용 종목,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전기, 삼성전기, 전자, 그다음에 SDI나 LG화학, 대형주, 이렇게 마지막에 LG화학 마무리까지 이 전기전자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카카오나 NC,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LG화학으로 이어지는 이 3단 콤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대세 상승에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이 사이클은 제가 사실 10년간 쌓아온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처음 하던 시기에도 이제 장이 많이 빠지던 2019년 초 혹은 2018년 말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이 올라오는 패턴이 똑같았고, 장이 어느 정도 뭐 해외 시장을 계속해서 올라와 주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왔을 때 봐야 되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아마 이 대세 상승 대형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냈던 이번 한 달은 참 음,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바이오와 뭐 테마, 북한 테마 뭐 등등 해서 테마주만 혹은 소형주만 봐왔다면, 이번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추천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뭐 ABL 바이오나 그다음에 여기 10개 중에 오른 것도 있지만 많이 빠진 SK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 뭐 테마 단타들은 주도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참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강제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대형주로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은 좀 편안한 상태일 것 같고, 혹은 아직까지도 거의 보합권, 아무래도 오른 게 더 많긴 하지만 빠진 거에 비중이 더 많았다면 사실 수익률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못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남은 또 거래량 적은 한 열흘 정도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시장의 환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이클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면 또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종목 가지고 혹은 똑같은 아파트 가지고 나는 5억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10억에 들어왔어요. 뭐, 똑같은 종목인데 나는 5만 원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삼성전자를 6만 원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6만 원까지 같이 올라왔지만 다른 사람은 5만 원에 팔고 나는 8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종목은 워낙 많으니까, 종목은 제가 드린 것만 해도 지금 뭐 10가지가 넘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의 또 저 플러스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세우는 남은 1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코스피가 2250선을 사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봐왔던 2150에서 2250선, 지금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라인인데, 증권사들은 이미 23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개인들의 입장과는 아무래도 기관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저는 보수적으로 2250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고, 현재 제가 보는 시점은 2250, 2150의 그 이평선의 최상단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다행이지만 늘 전 고점 혹은 전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하잖아요. 우리 전 고점을 뚫으려면, 내가 전교 2등인데 전교 1등을 이기려면 얼마나 피를 깎는, 아니 살을 깎는, 뼈를 깎는 또 참, 뼈를 깎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했던, 다시 노력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미 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더 큰 어떤 뭐 이벤트나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등등이 필요한데, 테마나 과연 지금 미중무역 협상이 이벤트가 끝난 이 마당에 FOMC가 지난번처럼 기대감이 약한 마당에 과연 이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올라주면 다행인데, 이제 전고점을 보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전략은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오른 종목 위주로는 일단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 종목 위주로는. 네, 손실본 종목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종목이 잡주나 혹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다 하면 일단 손절을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IT 반도체 서비스 업종 화학 연속 3단 콤보가 가져온 이제 주식의 사이클 뒤에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점 부근에 와 있지만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근거로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중국 증시를 파악해야 되고, 환율, 지금 환율이 사실 안정적인 국면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환율이 일단 시장의 가이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물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급락을 예상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이 남은 기간 동안의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현대모비스를 추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의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올라오면서 어쨌든 소비재가 지금 화장품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뒤에 추천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서면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6일 새벽에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중국이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증시 상승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이제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뭐 이벤트나 혹은 다른 예상치 못한 그 거시적인 이벤트가 나온다면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밑에 받치고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면 사실 좋은 기회로 삼아서 매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많은 이벤트들이 다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은 대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종목과 업종 위주로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 위주로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 줄 때 잘 챙기셔야 돼요. 지금 사실 종목 잘 따라오시거나 포트폴리오 분산 잘 하신 분들은 아마 1년치 수익을 다 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5%에서 한 10% 정도면은, 금액이 크시면 크실수록 좀 더 대형주 위주로 갔을 테고, 그럼 대형주 위주는 사실 거의 손해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쉬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 하시면은 이제 환율 잘 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돈이 1억이 5천만 원 되고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사실 1억으로 1억 2천 벌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면서 조금씩 3%씩 5%씩 챙겨가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OMC 큰 이벤트를 지금 1월 28일, 1월 29일까지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난 부분들은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손실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그래도
모멘텀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미중무역 협상 두 번째 이벤트인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이 합의 내용이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중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한 거야, 어떤 부분에서 양보를 한 거야라고 가장 큰 이슈가 이 농산물 관련된 거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미 500억 달러 수준의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500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야 돼요. 자꾸 사고 그만큼 이제 돈을 갖다 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산 식품 농산물 관세 인하, 한도 확대, 중국 내 첨단 기술 장비 부품 수입 확대. 그래서 사실상 거의 미국의 거의 경제 개방을 했다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보험증권. 하여튼 환율 관련해서도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이제 2천억 달러 이상 무역 수지에 대한 그 적자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상호 해결 기구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많은 부분을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였고, 세 번째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봐왔던 그 박스권의 최상단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앞선 거시경제 환경, 미국이나 중국의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쪽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지만 한국 증시 자체도 18년 대비해서 19년도가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신흥국이나 MSCI 선진국의 지금 경기 과열 국면이라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과열 국면도 아니고 가장 낮은 이제 그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MSCI 한국 퍼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낮아지고 있어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모멘텀 자체, 반면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내에서도 수익권이다. 쟁쟁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한국 증시는 정말 제가 봐도 먹거리가 많은 그런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주요 업종으로 보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 그다음에 뭐 위닉스 같은 거, KH 코트렐 같은 거,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전기차, 수소차 등등 해서 뭐 얼마나 많은 테마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물론 최상위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식이기도 해요. 주식 시장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는 내용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신흥국보다도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 환율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소형주 강세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저점 부근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자신이 크게 없거든요. 늘 사이클과 대형주 모멘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 엄청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단편적으로 이 사이클만 봐도 지금 중소형주가 가장 낮은 국면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쪽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대충 감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우리 수익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잘 파는 게 일단 급선무다, 이렇게 다 차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증권사,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지는 또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언제 보든지 간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이슈 총선 때까지, 대선 때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란, 중국 쟁쟁한 나라들이 원투펀치 잽을 날려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고 더 심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웬만한 이벤트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이렇게 올라줄 때 우리도 많이 수익을 냈었어야 됐고,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45도 각도로 아름답게 올라오고 있는 나스닥 지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 시장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환율이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서 1170원 넘어갔었던 요때 잠깐 미국 증시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던 요때 이후에 달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라서 지금 조금의 더 기회는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잘 팔고 나오셔야 되고, 중국도 뭐 합의 이후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로 봐서는 지금 낯선 모습이에요. 거의 뭐 지금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2250,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었던 그 가격이 2200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있었다 하시면은 2250까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250을 저는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68 찍었다가 다시 50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찍은 걸 봐서는 일단은 조금의 기회는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대신에 오버슈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좀 더 확률이 더 있을 것 같고, 2250을 이제 조금 더 기간을 늘려보면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는 2600,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우리 한참 힘들었었던 작년 이제 여름께 바닥 찍고 잘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점을 또 잘 잡아야 돼요. 2250의 전고점은 이제 여기, 그다음에 전 저점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전 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벤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부터는 딱 급락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2250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이제 그 전 수준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은 저도 사실 저의 예상치를 벗어난 영역이라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200선을 한참 동안 뚫고 올라오지 못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느 쪽으로 짜셔야 될지, 지금 내가 비록 코스닥 종목이 마이너스지만 지금 팔고 삼성전자로 가야 될 것인지,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 아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개인은 다른 바이오나 테마에 다 몰빵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주간으로 봐서는 이제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비교적 큰 사이즈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사실상 앞서 봐왔던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전기전자 업종에 1조 넘는 자금이 몰렸다 라고 봤을 때 1000억 이상의 단기간의 매도는 조금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장을 한번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 가장 큰 대장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여기 보시는 업종들은 숫자가 눈에 띄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통신업 쪽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대형주 위주로 보면,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업종이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업종, 서비스 업종에 더 베팅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이나 화학 쪽으로, 금리가 바닥을 찍으면서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든 국면에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봤을 때 이제 금융업 쪽도 사실 되게 베팅하기 좋은 찬스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창 재미 봤던 이제 KB금융 같은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도 지금 좋은 찬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융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요번 1월과 2월 포인트는 일단 화학주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저의 관심사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1월 17일을 봤을 때 일단 기관들은 제낄게요. 기관들은 사실 크게 지금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종목별로 사고 싶은 종목들을 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조금 담긴 했지만 LG화학에 상당히 눈에 띕니다. LG화학, SDI 관련돼서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수소차까지 엮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일단은 같은 라인이라고 봤을 때 그 배터리나 양극재, 그래서 LG화학이나 SDI에 가장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SDI는 많이 올랐죠. 우리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SDI로 이익 나신 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지만 그 다음에 LG화학도 앞으로의 여지가 더 많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보고 있는 수급들. 업종별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시장에서 이 순이익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 고액 연봉을 주고 이 증권 종목들을 분석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이익 전망치를 잘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기업의 매출치, 그다음에 기업의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업의 방향 등등을 종합해서 그 기업과 연관성, 그래서 기업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 가지고는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죠. 서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AP 시스템, 원희가 IPS 등등, 그다음에 여기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다 있었지만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는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을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지만 마치 제가 뭐 지금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보고 뒤늦게 해석하는 쪽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부터는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다 기회 줄 때 팔자라는 그런 타이틀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한번 투매 이후에 또 개인들은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투매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라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개인들이 관심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하락세를 보면 실제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상대적으로 우리 봤던 강원랜드나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하나투어는 아니지만 하나투어도 이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또 관심 있게 볼 종목이 신세계 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봤던 것들 등등 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용이 괜찮은지 봤을 때는 순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이 큰 업종은 반도체,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영업무역도 막판에 또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스플레이 쪽, 조선 쪽, 에너지 쪽은 SK 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 에너지 쪽은 하락세에 있다. 참 모든 악재는 다 가져가네요, 그 친구가. 자, 중국 관련돼서 일단 수혜주라고 보여져요.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폭발하고,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차트죠.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한번 튀어 올랐어요. 그다음에 구름대를 강하게 뚫고 구름대 하단에서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세계푸드 앞서 보셨던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급격하게 늘 수 있는 종목, 파라다이스, 이미 우리는 수차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파라다이스는 우리 18,000원대부터 모으신 분들은 지금 뭐 사실 쾌재를 부르실 테고, 파라다이스나 GKL, 토비스 같은 것들은 언제 사도 좋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제가 갖고 왔나? 뒤에 여기 있네요. 17년 말에 저점 찍고 18년 말에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한 다음에 19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어요. 앞으로 중국 관련돼서 더 매출이 증대된다면 파라다이스는 2만원대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친구가 아닐까 생각되고, 늘 우리 관심 종목에 있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이 친구가 사실 문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3만 2천원이에요. 13만 2천원. 우리 추천했을 때가 16만원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올라와 주지 못한 게 정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종목 참 오랜만인데 주요 지지선을 다 무너뜨렸어요. 정말 200일선, 200일, 200주봉을 뭐 어마어마하게 무너뜨린 상황이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뭐 거의 전저점은 이거 7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신뢰도가 있는 월봉선이라고 봤을 때 과연 2011년, 2012년, 2013년도의 그 하단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까지 듭니다. 원래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올라와줘야 될 때 못 올라와줬어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하락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저도 기존에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한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이란하고 미국이 한때 이제 약간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이제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비 배로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운송비에 관련해서 일회성 보험료가 급증했다. 3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그 이제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영역 중에 하나인데 LG화학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만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 비교 차트 보여드렸죠. SK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LG화학 차트 거의 이런 식으로 가다가 LG화학은 올라왔고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저는 3월까지는 지켜보자. 원유 가격이 정상화되는 그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생각인데 사업 영역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일단 수급이 제외되어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뭐 손실을 확정 짓기에는 또 놓친 타이밍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던데 뭐 다루를 수는 없다라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전기차가 대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수급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양극재 종목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 명성 TNS도 방송 제가 2018년 11월에 했었고 그다음에 한때 요때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했었고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계속 묻어둬야 된다. 그때 방송 여기 보시면 명성 TNS 재방송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거의 2만원 가까이 이때 배당락 때문에 그런데 한 17,000원, 18,000원 이상 가던 종목이 12,000원 30% 넘게 빠졌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버티다가 결국에는 25,000원 이상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처음에 밸류 망하지 않는 회사, 두 번째 테마 지금 현재 시장의 테마가 전기차다. 그리고 오케이 어쩌라고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수급이 들어와 있죠. 이 세 가지 박자가 맞을 때까지 나는 이 밸류 있는 종목을 놓고 기다리는 거고 다음에 이 테마가 형성될 때까지 타이밍이 정확히 맞기 어렵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 상황이 좀 지속돼서 수급까지 들어온다면 이렇게 폭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또 그런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수급이 안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현대모비스 지금 121선에서 잘 반등해서 일단 수익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약간 수익권인 것 같아요. 한 1, 2%대 현대모비스 추천주에 들어와 있고 첨보 전기차의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예전에 확실히 시장 자체는 지금 전기차 업종 에코프로베임 우리 2월 추천주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에코프로비엔까지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테마는 지금 전기차 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NK 금융주주를 제가 200일선에서 추천드렸어요. 120일 200일선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단 그런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 얘도 뭐 한 1, 2% 내외의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가져가 보세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 미세문제 테마 또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일단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올라주는 그 재미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하츠 그리고 위닉스, 위닉스도 많이 올랐네요. 추천하고 나서. 그다음에 KC코트를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친구라서 일단 이거는 미세문제가 중국발로 엄청 많이 넘어와야 대기가 완전 누렇게 돼야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얘는 코스피의 대형주 그중에서 정책주입니다. 정부에 관련된 언급이 있다면 KC코트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없어요. 이렇게 다 힘을 비축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자, 1월 포트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월 이제 저한테 유료로 가입하시고 종목 받으신 분들 UTI 1번 픽에 있어서 한 제가 보기엔 한 7, 80%의 구독자 여러분은 수익 내셨을 것 같고, 뒤늦게 들어가셨거나 혹은 뭐 안 파셨거나 하시면은 한 5% 내외의 수익을 보셔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UTI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단 수익 난 거는 특히나 이렇게 급등한 거는 바로바로 파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때 못 팔면 더 스트레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올라갔던 가격만 계속 보이거든요. 이게 하루만 딱 기회를 줬지만 사실 이거 정말 큰 기회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 3달 올라가야 될 거를 하루아침에 다 올려줬거든요. 이틀. 근데 이거를 욕심이 났으면 또 못 파셨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자르라고 했던 이유도 다른 게 말려요. 이렇게 되면 그냥 놓쳤다고 생각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 못 파신 분들은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그 다음에 LNC 바이오, 정말 어이없게 JP모건 추천주 바이오는 하나같이 다 손실 났는데 VIP 추천주에 밑에 끼어있던 LNC 바이오만 폭등을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래서 아마 사신 분들은 제가 한 명 봤습니다. 댓글로 한 명 봤는데 글쎄요, 많이 사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포트 보여드렸죠. 지금 그다음에 대형주로 SDI도 사실상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가져가셔도 되지만 지금 따라가시기에는 부담스럽죠. 하여튼 정말 대형주로 이렇게 23만원, 22만원에 사서 27만원, 28만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거 맛보시면 잡주 안 하게 돼요.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아마 제 1월달 방송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기는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딱 14만원까지만 보고 매도였는데, 지금 증권사 레포트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추천했더라고요. 이제 끝물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14만원까지 전기는 하여튼 언제든지 사도 되는 종목이었고, 그 외에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는 영원무역, 그 다음에 저도 들고 있는 ABL 바이오, 손쓸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이 빠져서. 그 다음에 코엔텍 같은 거 아까 명성 TNS 보셨다시피 금방 오르는 그런 폐기물 처리 업체주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권을 길 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불안 초조해 하지 마시고요. 전기 같은 대형주도 이렇게 바닥 기면서 8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블 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죠. 이 고통의 시간과 이 환희의 시간 비교해보면 엄청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1번이라서 좋은 종목은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테마와 수급이 받쳐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삼성물산과 한울바이오파마도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트는 1월 보름까지 봤을 때 그리고 나쁘지 않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평입니다. 자, 2월 포트를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2월 포트 그리고 2월 중순에 혹은 2월 초에 다시 한번 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또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겠지만 일단은 흐름을 한번 눈여겨 보세요.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지금 시장이 확실히 화장품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던 우리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토니모리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부동산 매각 이슈, 한샘도 우리 또 말씀 안 드렸지만 한샘도 좋은 종목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 많이 올랐는데 내가 수익을 못 냈다 하는 건 사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이 낮은 가격에 사는 건 아니라서 다 지금 음마아파트 옆에 있는 레미안 대치필리스 옛날에 미분양 아파트였는데 지금 30억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단 자신이 없으면 포트를 여러 개를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오르는 것만 팔아도 나중에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포트를 5개 정도 일단 혹은 그 이상 주식이 처음이시면 처음이실수록 조금 더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화장품 관련된 주 중에서 많이 올랐지만 코스맥스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맥스 일단 1번으로 보고 LG화학 두 번째입니다. LG화학이 사실 실적이 뒷받침돼요. 그리고 전기차 테마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벤트 수혜에 삼성 SDI 그리고 당연히 전기차만 업종으로 하는 이제 그런 아까 에코프로비움이나 첨보 등등 있겠지만 배터리 공급하면서 LG화학이 엄청 큰 수혜입니다. 그래서 200선을 다행히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자 이제 1차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폭등하기 이전에부터 추천했었으니까. 그러면은 1차를 200선, 그 다음에 2차를 121선, 3차는 그냥 계속 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이 그렇게 낮은 측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측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차까지 보유하시면서 LG화학의 대형주 위주로 장을 보시는 분은 가장 큰 비중을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개별주, 에코프로 BM, 생뚱맞게 SK 이노베이션이 나왔지만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고객사별 매출 추정액을 보면 보세요. SDI와 이노베이션이 사실상 시장을 어느 정도 양분화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상하게 SK 이노베이션만 못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 엇갈린 차트 마지막 이 행보가 분명히 좁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시기를 또 돌이켜 보면 웃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위하여 팔지는 마시고 혹은 이제 편입하실 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월봉으로 봤을 때는 3중 바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가지시고 저 한켠에 잠시 잊고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세계푸드 아까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확실히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지금으로서는 전기차 등등 화장품 등등 식료품 소비재 등등이지 디스플레이나 그동안 1월달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대형주는 조금 한타임 조정받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1월에 보는 2월의 포트들입니다. 지금 급하게 서두르시면 또 한 번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거의 꼭지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기회를 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종목에 따로 추가해 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 2월도 나쁘지 않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020년 저와 함께 주식 하시면서 가슴 뛰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급등하는 애들 위주로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쁜 종목 손대지 마시고 좀 좋은 종목 위주로 잘 파는 거 위주로 일단 매도가 제일 중요해요. 사는 가격은 다 다르지만 파는 거는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거 위주로 욕심 안 내고 3% 5%라도 팔아서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VIP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VIP 가입해 주셨겠지만 UVIP나 UVIP 하신 분들은 제 메일로 아니면 그 댓글로 종목 포트폴리오를 요청하시면 혹은 본인 가지고 계신 거 요청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입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기 제 채널 혹은 제 방송 밑에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을 누르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이나 제 글이 올라왔을 제 방송에 올라왔을 때 알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길었어요. 제가 시장을 안 본다고는 하지만 안 볼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 계속 마련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날 때까지 그리고 설날 그 이후에 때까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